2020년도에 시행된 서울교통공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2번 세트형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형을 좀 먼저 보자면 첫 번째는 1번,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일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내용일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형태, 이게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는 가공된 형태, 또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만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날것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넣어도 지문 전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 일치 자체는 쉬운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시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풀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작게 보면은 해당 문단 또는 해당 문장만 보더라도 해결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려운 형태다라고 하면은 이 빈칸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일치로 다시 돌아와서 내용일치 유형을 보통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냐면, 선택지를 보고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 선택지를 최대한 외워서 지문으로 돌아가요. 자, 물론 그렇게 해갖고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저도 매번 틈틈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지만 시험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실제로.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특히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도 사무직렬로 해갖고 시험 봤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는. 근데 문제가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해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뭐 21년도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문에서 선택지를 자꾸 발췌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오는 거를 연습하지 마시고 지문에서 선택지로 가는 것을 자꾸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이해하고 기억해서 선택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야지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실제 시험 가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평소의 연습은 지문에서 선택지로 자꾸 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지문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실제 선택지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포인트를 잡아가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음은 철도국의 2020년 예산안에 관한 글이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촘촘한 철도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 5.3조 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 원으로 편성했다. 자, 지금 5.3조에서 6.3조, 19.3% 대략 한 1조 정도 증액했습니다. 됐죠?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국은 2020년 예산안은 고속, 일반 철도 등 6개 분야, 총 6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이 중 철도 부문 5개 분야 예산입니다. 자, 철도 부문이 5개예요. 총 6개인데 철도 부문의 5개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그다음에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특히 노후화된 철도 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 편의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 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했어요. 자, 1360억이라는 것은 1조 360억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것을 1조 5501억입니다. 대략 한 5천억 정도 증액한 거죠. 5천억.
자, 한편 예비 타당 조사, 면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에서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익산, 대야, 복선, 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자, 노선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은 철도국 정부 예산 정부안을 1조 원을 늘렸다라고 했어요. 2020년에. 맞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디 철도 안전 분야에만 5천억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증액한 것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국의 2020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GTX A, B, C 노선 등의 노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안을 3,650억에서 4,405억, 자, 대략 한 800억 정도, 800억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TX는 지하 40m 이하의 대도심을 건설하여 평균 100km/시간을 운행하는 시속 100km입니다.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철도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경기 서북부와 서울 도심, 경기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GTX. 그 다음에 A 노선 파주운정 동탄의 경우 착공 후 현장 공사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 보조금 등으로 이미 1,350억을 편성을 하였다. 자,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 지역을 잇는 GTX C 노선 양주 덕정입니다. 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기본 계획 수립 중으로 2020년 민가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REP를 수립했습니다.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자, 계획 반영을 해서 10억 원이 반영됐대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특징이긴 합니다. 자, 아울러 지난 8월 서부 수도권과 동부 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GTX B 노선. 자, ABC가 다 나온 거예요. ABC가. 자, 송도, 남양주, 마석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신구 도심 간의 균형 발전 촉진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 개량, 그 다음에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철도 안전 투자가 강화되었고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60억, 1조 360억에서 1조 5,501억으로 안전투자 확장을 편성했다. 절반 이상입니다. 자, 이를 통해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반발하는 도시철도, 서울, 부산의 노후시설 물 개량 지원을 414억에서 566억 원으로 한 150억 정도 확대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철도 역사, 자, 신규입니다.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또 읽었네요. 자, 안전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 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된다.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그 다음에 승강장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생활 안전시설의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41억에서 94억으로 2배 이상이 된 거죠. 확대했다. 철도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운행 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 차량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적정 유지 보수 및 교체 등을 선취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최적화를 구현할 방안이다. 자, 일단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편성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선에서는 교통 편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 A부터 C까지 노선을 본격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노후시설 개량,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증액 예산의 한 50% 정도가 여기에 투자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국 2020년 예산은 땡땡땡땡 철도 안전에 집중 확대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GTX 등 철도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조정을 반영했다. 자, 위를 보시게 되면 위의 내용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다 있는 내용인데, 자, 예산은 땡땡땡 철도 안전에 집중했으니까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네요. 그죠? 5번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등장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철도 안전 사고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우선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보시면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이랬습니다. 한번 우리 떠올려 볼게요. 1번 철도국의 2020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원이 증가했다. 5.3조 원에서 6.3조 원으로 19.3% 증가. 1조 원 증가입니다. 이거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에서 철도 안전 분야 예산 그랬는데 우리가 한 5천억 정도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5천억. 자, 49.6%. 자, 이거는 지금 의사소통 능력 문제이긴 한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한 값. 이거는 영역과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값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맞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앞에 이 말이 빠졌어요. 큰 차이로. 이거는 사실은 지금 뭐 그냥 산수는 아니거든요. 문제 자체가. 계산을 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계산이 주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값을 요구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맞거나 틀리더라도 큰 차이로 틀려야 됩니다. 즉 대략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49.6%라 그러면은 5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됐죠? 50%가 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증액이 1360에서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1360에서 15501 증가한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1360분의 자, 둘을 빼게 되면은 514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이 얼마예요? 이거의 절반. 5180이거든요. 절반보다 조금 작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49.6%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철도국의 2020년 예산안은 GTX C노선 RFP 수립을 위해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자, GTX C노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GTX C노선은 자, 세 번째 문단에서 하단 정도에 등장하죠.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RFP입니다. 자, 이걸 수립을 위해 10억의 신규 반영이 됐대요. 10억 원이. 자, 그래서 새로 편성했다. 신규는 새로운 건 맞습니다. 4번. 2020년 예산안에서는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거예요.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인가요? 자,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그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노후시설 개량 지원은 414억이라고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서 566억 원이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신규가 아니라 확대 편성입니다. 확대 편성. 그렇기 때문에 세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인 철도국의 2020년 예산안에는 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자, 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 관리 시스템. 요것은 자,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끝에서 두 번째 문단 하단에 있는데 한편 여기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41억 원에서 94억 원. 제가 앞에서 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했죠. 자, 2배 정도는 급증이라고 해요. 급증. 급증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자, 그래서 5번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4번 한번 이어서 또 볼게요. 세트형 문제. 이 3번과 4번 같은 유형은 일단은 그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런 것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에 해당하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점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답하시오. 자, 일단은 직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직원 기록은 1차 희망 지역과 그 다음에 보직, 그 다음에 경력 이렇게 들어가고요. A부터 N까지 N이 14예요. 14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이 각 지역마다 희망 지역을 신청한 사람 중 2명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2명이 넘어가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희망 지역이 3명 이상이면 경력 순입니다. 이거 체크해야죠. 제가 2명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3명 이상이면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으로 잘라요. 경력이 많은 사람. 자, 그 다음에 1차 희망 지역에 가지 못한 사람은 2차 희망 지역에서 다음 순위 방법으로 선정된대요. 보직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직이 같다. 그럼 경력이 낮은 거예요. 보직까지 갔다면 이 중에서 경력이 낮은 겁니다. 낮은 순. 됐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희망 지역은 3차까지 가는 거고요. 3차 희망 지역도 안 될 경우 지점 이동을 하지 못한다. 잘 보세요. 1차는 뭐라고 뽑는다고요? 이상이면 3명 이상이면 경력순입니다. 경력순. 그러다가 1차에서 밀렸어요. 2차로 나왔습니다. 2차에서는 보직 우선순위. 보직이 같을 경우에는 경력이 낮은 사람 우선. 자, 이 말은 보직 우선순위를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경력이 낮은 사람도 뽑혀야 되는 시스템이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3차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건 2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차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무조건 되거나 안 되거나. 됐죠? 아니면 3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3차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건 눈치입니다. 다시 3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망 자체는 3차까지 했는데 3차에 대해서는 애초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뭐겠어요? 3차에 가도 네가 선택한 거는 안 돼. 이거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뭐예요? 3차를 지원한 사람이 한 자리가 있는데 그 한 자리에 3차 지원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눈치입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3차 희망 지역도 안 되면 지점 이동 못한다. 자,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 조건은 있을 수 있다. 눈치입니다. 자, 일단은 그 직원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1차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직, 그 다음에 경력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가래요. 서울과 경기 지역. 그럼 서울은 눈치상 3명 이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차 희망 지역에서 서울을 선택한 사람이 C, A, I입니다. CEI예요. CEI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서울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3명이죠? 뭐로 가야 돼요? 경력. 자, C가 4년, E가 6년, I가 6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C는 제끼는 거죠. 그래서 E와 I가 들어가야 돼요. 자, C는 그래서 탈락. 1차에서 탈락.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D가 있고요. G 있고요. L 있습니다. 역시 3명 나왔어요. 뭐 해야 돼요? 경력. 자, D는 2년, G가 1년이에요. 그럼 일단은 G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왜? 아무리 봐도 경력이 빵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L이 또 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끼는 거예요? G를 제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D와 L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지점 이동을 직원 희망 지역을 정리한 표이다. 표를 참고할 때 어느 지역으로도 이동하지 못하는 직원은 이랬습니다. 자, 이건 조금 가져가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1차에서 일단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는 안 따져도 돼요, 이제. 뭘 더 따져야 되냐?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것은 1차 희망 지역에서 3명 있는 지역이 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1차에서 3명이 있는 지역이 대구가 셋이에요. 대구. 그죠? 대구가 셋입니다. 대구 볼게요. 대구가 먼저 등장하니까. 자, 대구는 A, 그 다음에 J, 그 다음이 N입니다. 이건 3번 그 직원 기록으로 봐야겠네요. 자, 대구가 A, 그 다음에 J, N이에요. 그러면 경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A가 3년이고, 그 다음에 대구 J가 5년, N이 7년이니까 A가 제껴지네요. 그래서 J하고 N이 지워집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희망 지역에서 또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 자, 대전은 끝났어요. 대전 한 명이에요. 대전 한 명이니까 대전은 그냥 B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데가 부산. 부산이 있네요. 부산. 부산을 지원한 사람이 F와 H와 M입니다. 자, 경력을 보니까 F가 7년, H가 3년, 그 다음에 M이 8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H가 제끼는 거죠. H를. 그래서 F하고 M입니다. 9명이네요. 14명이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광주가 있죠. 광주. 광주 지원한 사람은 어디 보자. 광주가 1차에 K 하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명 채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대구, 대전, 서울, 경기, 부산 다 따져봤죠. 끝났어요. 1차에서. 됐죠? 1차에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의 한 자리, 광주의 한 자리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차에서 가봐야 됩니다. 2차에서. 자, 2차에서 보게 되면 2차 희망 지역 중에 자, 지금 등장하지 않은 거 A는 울산이래요. 울산이 갑자기 나왔어요. 울산. 울산이 이지망으로 한 A가 들어가야겠네요. 울산 혼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지망으로 대전이나 광주를 쓴 사람이 자, D는 대전 쓰긴 했지만 D는 이미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K는 이미 광주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부산. 됐고요. 그럼 광주 끝났어요. 없어요. 이지망에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전 받고 광주는 자, B 아니고 G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G. H. 아, 여기서 G하고 H가 싸웁니다. 자, G하고 H가 싸워요. 근데 여기 이지망이죠? 이지망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지망의 경우는 보직 우선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G하고 H가 붙었어요. 그럼 G하고 H를 보니까 G가 차량 관리, H가 연료 주입이에요. 그럼 차량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G가 들어갑니다. H는 안 됐어요.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포항도 있네요. 포항은 어차피 결정이 됐죠.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삼지망으로 가야 됩니다. 삼지망을 보니까 어디 봅시다. A가 부산을 했네요. 끝났습니다. 그죠? A가 부산을 했어요. 아, 예, 울산 했죠. 죄송합니다. A 했죠. 자, C 보세요. C.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려고 했는데, 자, C를 보시게 되면, C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따지는 문제이긴 해요. 이게 취지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냈을 때 취지가 이런 식으로 조건 두 번째 것도 따지고, 보직을 따지고, 그 다음에 경력을 또 낮은 사람 따지고, 거기까지 이제 목표를 하긴 했는데, 애초에 이 문제는 그냥 끝나기는 해요. 왜 끝나냐면 C를 보세요. C는 애초에 서울하고 경기는 이미 안 되는 거 알아요. 일지망에서. 안 뽑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대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C가 안 됐어요. 맞죠? C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는 갈 곳이 이제 없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C가 지금 서울, 경기, 대구인데 1, 2, 3지망이 모두 뽑혔어요. 이미. 그러니까 답은 바로 2번입니다. 금방 끝나기는 하는데 취지에 맞게 다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사실 2번 금방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는 형태를 취지로 삼았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죠. 5번에 다음 중 보기와 관련된 자기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를 보니까 눈먼 자와 아무도 모르는 자, 공개된 자, 숨겨진 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하리 또는 조해리의 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남.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조하리의 창은. 됐죠? 요거면 되고. 됐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공개된 자라고 하죠. 공개된 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됐죠? 그 다음에 눈먼 자는 뭐예요? 눈먼 자. 그 눈먼 자는 이겁니다. 나는 나를 모르는 거죠. 그죠? 나는 나를 모른다. 됐죠? 나는 나를 모른다. 그 다음에 숨겨진 자는 뭐예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들키면 좀 곤란한 것들. 이런 것들 숨겨진 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자. 됐죠? 아무도 모르는 자.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지금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부터 비읍까지 있고요. 한번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리을은 눈먼 자가 연결돼 있대요. 리을. 상사가 나에게 일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아는 형태죠. 맞습니다. 눈먼 자.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아무도 모르는 자와 연결된다. 니은. 자, 아무도 모르는 거. 일을 하면서 몰랐던 적성을 찾았다. 이 적성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이력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직이 정해졌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공개된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비읍. 나의 평판에 대해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물어본다. 이게 뭐예요? 숨겨진 자가 아니죠. 남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그럼 뭐예요? 이건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답이 4번이네요. 자, 5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은 고객 접점 서비스, MOT라고 하죠. MOT. 핵심은 뭐예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몇 초 안에? 15초 안에. 굉장히 기출이에요. 매번 나오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 자, 그래서 고객 접점 서비스 MOT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보겠어요. 기억. 덧셈 법칙이 적용된대요. 덧셈 법칙. 덧셈 법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더하고 빼고거든요. 근데 이 고객 접점 서비스는 곱셈 법칙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기존에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 못 해버리면 와르르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0을 한다고 해서 곱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처음 만났을 때 15초가 모든 걸 결정한다. 됐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서비스 요원이 책임을 지고 고객을 만족시킨다. 당연한 얘기고요. 리을 서비스 요원의 용모와 복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음 고객 접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선 서비스 요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야죠. 권한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강화시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만 맞아요. 2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다음 중 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A공사 입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말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겁니다. 거절에 대해서. A공사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한 거절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그 다음에 입사를 거절은 되도록 빨리 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줘버리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거절을 빨리 하게 되면 그리고 명확한 이유를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하고서 다른 사람을 모색하거나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축하합니다. 모호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색하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해야지 다음 일을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입사를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나머지 기출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